돼도 친척집에도 안 가려고 해요. 남학생이 중학생이 됐는데, 남자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가족끼리 여행 간대. 얘는 안 갈 거야. 얘는 정말 가기 싫어할 거예요. 맞죠? 정말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없어요. 특히 취미생활. 엄마는 옆에서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아빠는 자녀한테 혼내는 사람, 같이 공감할 게 없어요. 취미생활을 아이랑 같이 시작을 해주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 굉장히 많아요. 그림 그리기. 우리 그림 그리기는 취미예요. 맞죠? 음악도 취미죠. 체육도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히 미차과들. 저희 형이요. 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계속 저만 오면 애 수학 좀 봐주세요. 수학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알았어요. 애를 데리고 나가서 산에 갑니다. 저희 집 뒤에 바로 뒤에 산이 있거든요. 산에 가서 거기서 풀 갖고 놀아요. 나무 보고 풀 보고 나비 날아다니면 애들 막 나비 잡으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훨씬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음악미술학원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영어학원에 20만원, 수학학원에 20만원, 40만원을 들이면서 돈이 없어서 음악미술학원에 못 보낸대요. 그래서 지금 미술학원만 다니고 있어요. 작은 애는 음악학원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희 형네는 TV가 없어요. 스마트폰도 형이 퇴근하면 자기 방에다 놔두고 절대 아이들 앞에서 안 보여요. 지금 미취학 아동들 이제 3살, 4살, 5살 되면 엄마 핸드폰은 이제 아이 거예요. 계속 가서 만지고요. 뭐 틀어달라, 뭐 틀어달라. 요즘 아이들 포르노 뭐죠? 타요 말고 뭐 있지? 또보? 또보? 그거 틀어달라고 저희 막내 조카도 그러는데 절대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어요. 저희 형네는 스마트폰도 아이들이 경험을 잘 못하고요. 전화 거는 것만 하지 이걸로 하는 뭐 인터넷이라던가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 거 안 해요. 집에 TV도 없어요. 좋은 현상이 하나 생겨요. 아빠가 심심해. 너무 심심해. 엄마는 하루 종일 죽을 것 같대. 그래서 추천한 게 책 보는 거예요. 저희 형이 퇴근하고 7시쯤 퇴근하고 저희 형은 상수도 공사에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 샤워하고 앉아서 TV를 보면서 쉬고 싶은데 TV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DMB를 보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꺼내요. 책을 보기 시작해요. 6살, 7살 때 아이들이 아빠 옆에 와서 이렇게 봅니다. 아빠 뭐해? 계속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 뭐해? 아빠 책 봐. 아빠 이거만 보고 그러면 아이들도 책을 꺼내와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 책을 꺼내놓고요. 펴놓고 생각하세요. 아이한테 보여만 주면 돼. 안 읽으셔도 돼. 저희 형수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책을 꺼내서 그 잡지 말고 그 좀 서적 그런 것들.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그 법학 서적을 쫙 집에다 진열해 줬어요. 형수가 맨날 하나씩 꺼내서 펴놓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엄마 어제도 이거 읽었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엄마는 왜 꼭 2번씩 봐? 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아이가 이제 동화책을 하나 가져와서 읽어요. 그리고서 책을 꼽아놔요. 그러고서 또 그 책을 또 꺼내요. 방금 꼽았는데 너 왜 2번 봐?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번씩 봐야겠구나. 그래서 형수가 한 번씩 봐요. 법학서적은 두껍거든요. 한 2페이지 넘기고 꼽아놓고 다른 책을 딱 꺼내려고 하니까 엄마 다 안 봤잖아. 그래서 늘 페이지 체크도 해야 된대요. 이게 습관이에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보고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하는 거 그대로 합니다. 엄마가 스마트폰으로 하트 보내고 있으면 아이도 나중에 하트 보내고 있어요. 맞죠? 엄마가 DMB 보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이러면 아이도 계속 TV 앞에 앉아있어요. 주위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영어가 이 환경에 큰 자극이 돼요. CNN, TV 없애시기 힘드시잖아요. CNN 한번 틀어놓고 멍하니 보세요. 나중에 아이는 귀가 트여요. 얘가 나중에 영어학원에 가면요, 듣기를 너무 잘해요.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영어를 시키시고 싶으시면 팝송만 틀어놓으세요. TV 보시는 거 화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외국 애들 너무 이쁘고 질투나잖아요. 제일 짜증나잖아요, 그게. 제가 나보다 몸매가 좋아. 저도 그래요. 우리 대표님이신데 같이 다니는 이유가 있죠. 비슷하잖아요. 같이 다니면 좋아요. 머리가 훨씬 크세요, 저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TV 틀어놓으시면 비교돼. 그리고 남편이 이쁜 몸매 이쁜 이 여자 보면 침을 흘리면 짜증나요. 그렇죠?
TV 버리시고요. 책 놓으세요. 그리고 팝송 틀어놓으시고요. 정 TV를 보시고 싶으면 CNN 같은 거 틀어놓으시고요. 아이가 그거 멍하니 보고 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럴 때 화장실에서 뒤에 보세요. 다시 보기 너무 좋아요. 오감 작업 학습이라고 말방새를 제가 광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 가장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말방새는요, 제목이 말문이 빵 터지는 세 마디예요. 그래서 학습량도 적어요. 그리고 오감을 자극해줘요. 만져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말해야 돼요. 예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 근데 구조를 좀 바꿔놨어요. 해법 영어 시켜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이 터치로 영어 단어를 대면 해석을 해줘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말방새는 그것보다 업그레이드 돼요. 책에다가 터치를 하면 그 상황을 영어로 말해요.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터치 한번 하고 내가 말하고, 터치 한번 하고 내가 듣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우리 인터넷도 다 잘 하시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 같아요. 감점제와 가점제. 이게 나중 내용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 훈계하시는 팁인데요. 감점제가 뭔지, 가점제가 뭔지 아시죠? 감점제는 100점으로 시작해서 점수를 깎아 나가죠. 그리고 가점제는 0점에서 시작해서 점수를 쌓아주죠. 남학생, 남자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가점제가 좋습니다. 여자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감점제가 좋아요. 여자아이들은 뺏기는 거 싫어해요. 남자아이들은 쌓는 거 좋아해요. 남자아이들은 누적시켜야 돼요. 우리 남편분들 어디서 막 이상한 거 주워 오시는 분들 계세요. 자꾸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버려놓으면 또 어디 가서 주워와요. 남자들은요, 이게 성향이에요. 여기 지금 남녀 비가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여자아이들은요,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뺏기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자꾸 뭔가를 갖고 싶어요. 욕심을 많이 해요.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자아이들은 딱 자기 거 덜어주면 일단 그거부터 다 먹어요. 아빠가 한 젓가락만 먹으려고 그러면 한번 째려봐요. 줄 수밖에 없지만 한번 째려봐요. 남자아이들은 주는 거 아주 잘 줘요.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용돈 많이 주지 마세요. 이거 용돈 많이 주면 이 아이들 뭐 하냐면 슈퍼 가서 문구점이나 슈퍼 가서 물건 사서 친구들 나눠줘요. 속 터져요. 너무 아까워, 그쵸? 여자아이들은 안 줘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알죠. 낭비 심한 분도 간혹 계시지만. 그래서 여학생들은 감점 100점 주시고 잘못할 때마다 까줘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잘할 때마다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한다. 그러면 가점제는 힘들어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칭찬할 게 없죠. 남자아이는 칭찬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뭘 칭찬해줘야 돼? 아이한테요, 아빠 구두 좀 닦거나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귀찮아서 합니다. 귀찮은데 해요. 그랬을 때 가점을 해주시면 돼요. 아빠 마음에 안 들어요. 아빠가 잘했어 칭찬해주면 좋은데, 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빠들 성향이. 엄마들은 잘했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엄마들은요, 엄마 좀만 해도 잘했어. 아빠들은 잘해도 마음에 안 들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아이가 중립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 협의하셔서 칭찬하시는 게 좋아요. 칭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칭찬하지 마셔야 돼요. 계속 너무 칭찬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만 하죠. 우리 교육이라는 건 한의학과 양의학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한의학은 어떻죠? 아프면 바로 낫나요? 한참 걸리죠. 병을 낫게 하는데 한참 걸려요. 양의학은 금방 나요. 그렇죠?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양의학에 가면요, 양방병원에 가면 주사 한 방 맞으면 바로 언제 그랬냐면, 한의학원에 가면 한 달치 약을 끊어줘요. 이 한 달 동안 한약을 먹고 그래도 차도가 없어요. 침을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침 맞으래요. 너무 힘들죠. 근데 교육은 한의학과 같았습니다. 한 번에 되는 양의학이 아니에요. 교육은 한의학처럼 시키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의학처럼 꾸준히 병원 가서 침을 맞아야 되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공이랑 실패라는 아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실패라는 아이가 중간에 나 그만둘래 라고 했다가 성공이 왜 그래? 조금만 더 가면 하는데 실패가 이거니까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실패는
난 할 만큼 했어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생각을 아까 했어.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포기가 늦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되죠. 에디슨이 전구 발명했을 때 그런 말을 했대요.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발명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에디슨의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2000번의 단계를 거쳤을 뿐이야. 그렇게 말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성적이 떨어진 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들한테 있어요. 너 왜 점수가 이 모양이야?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이 모양이라니. 너 왜 이 딸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아 내가 실패했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인도 코끼리랑 마찬가지죠. 계속 실패했다고 혼냈어. 성공할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학과 진로의 차이점을 지금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꿈이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의사가 꿈이래요. 그럼 이 아이는 어디를 가야 되죠? 의대를 가야 되죠. 꿈이 뭔가요? 아이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너의 진로를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진로라고 대답해요. 꿈은 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로를 생각하니까 진학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꿈을 꿔야 되죠. 아이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진학과 진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목표는 뭐죠? 아이들이 잘 커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커서 나중에 나한테 보답을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속썩이지 않고 잘 커주는 게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들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우시기 위해서 진학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세요. 진로는 무시하시고 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꿈을 무시하세요. 아이가 최종적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니를 묻지 않으세요. 아이가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너 왜 연예인이 되고 싶니를 묻지 않으세요. 아이가 꿈이 없대. 그럼 혼내주세요. 꿈꿀 기회를 안 줬어요. 예전에 공익광고 중에 그게 있었죠.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 제가 그 광고 보고서 아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부모는 꿈만 꾸라 하고요. 학부모는 꿈꿀 힘을 줍니다. 그 꿈을 이룰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시면요. 아이한테 많은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학부모가 되시면요. 그 경험을 자신의 간접 경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 체험활동 말씀드렸는데 체험활동 쭉 시키시면 아이가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체험활동을 안 시키면 아이가 꿈을 갖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꿈을 가져야죠. TV에 나오는 직업 아니면 아이들은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빠가 또는 엄마가 많은 곳을 데려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주면 아이는 그만큼 꿈꿀 기회도 많아지죠. 폭도 넓어지죠. 이거를 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견문이 넓다는 박식하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견문이 넓다는 똑똑하다와 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이 견문이 좁기 때문에 똑똑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진학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꼭 꿈꿀 기회를 주시고 경험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커리어넷에 들어가시면요.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시면 커리어넷에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어떤 거냐면요. 게슈탈트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게슈탈트가 독어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현상을 붕괴했다. 상상을 붕괴했다. 거울을 보시고요. 거울을 보시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정말 내가 누군지 몰라요. 정말 자아를 잃어버리죠. 이게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거든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난 뭐지? 난 왜 맨날 혼나지? 아빠는 정말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믿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아이한테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줄 것인가, 어느 정도 혼내킬 것인가, 어느 정도 칭찬할 것인가 잘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이메시지 기법. 잘 아시나요? 아이메시지 기법? 들어보셨나요? 아이메시지 기법을 반대는 유메시지 기법입니다.
나를 주어로 상대방의 행동을 나에게 미친 영향과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메시지는요. 은혜야, 너 왜 말 안 들어? 엄마가 장난감 치라고 몇 번 말해.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너 왜 말 안 들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이한테 받아들인 건 내가 말을 안 들었어. 이거예요. 그리고 나 혼났어. 아이 메시지는요. 엄마는 은혜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아서 엄마가 설거지도 하고 장난감 치우느라 바빠. 내 상황을 다 설명해 줬어요. 나의 생각을, 나의 상황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날씨도 더운데 일하니까 정말 피곤하다. 내 감정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은혜가 왜 그랬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일방적으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아이의 이야기 들을 기회를 줘요. 유메시지처럼 엄마가 장난감 치라고 몇 번 말해. 그러면 엄마가 3번 말했어. 너 일로 와. 이렇게 되죠. 이게 그쵸? 엄마 몇 번 말해? 물어봤잖아. 몇 번 말했냐고. 그럼 3번 말했어. 내가 그냥 혼나. 너 엄마 말 왜 안 들어? 엄마 말 듣는 것보다 나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럼 또 혼나죠. 질문이 아니야 이거. 그쵸? 자, 존 케네디 누군지 아시죠?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35대 미국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는 10년 이내에 다리를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대요. 그리고 정말 99년 8월에 채 10년이 안 돼요. 7년 만에 실현을 하셨답니다. 존 F 케네디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이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다가 포기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참을 수 있어. 나는 공자와 유사해. 나는 이제 석가야. 좀 있으면 나는 해탈의 경제에 이를 거야. 라는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를 잘 키웠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강의가 별로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질문이 없으시나요? 네, 이 자료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도 되나요? 질문이요. 네. 애기들 막 영어 유치원 같은 데 가서 네. 영어도 어릴 때부터 놀이식으로 하는 것도 그러면 그런 건 좋아요. 영어는 놀이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놀이식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걸 하나 봤더니 A를 가지고 사과를 찾아서 F로 시작한다 붙여요. 이거는 안 좋아요. 이런 놀이는 안 좋고요. 영어로 대화하는 건 좋아요. 영어로 대화하는 거. 근데 그거는 좀 고난이도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요. 영어로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가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글을 배우는 거는 안 좋아요. 대답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요. 네. 수학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인문계나 뭐 이공계나 그 시험 칠 때 시험 치는 것도 안 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수학을 4개를 배워요. 4과목을. 이과 학생들은 6과목을 배워요. 근데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 있죠. 농고, 상고, 공고. 이 아이들도 문과 아이들과 똑같이 4과목을 배워요. 근데 수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스스로 풀어요. 보통 수능 문제 어려운 문제 아이들한테 풀려고 그러면 10분 넘게 걸려요. 한 문제 푸는. 그러니까 보통 20문제 푼다 그러면 200분의 시간이 필요하죠. 영어 단어 30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문과 아이들이 대입 시험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문과 아이들이 수학을 잘해야 대학에 가야 됩니다. 이과 아이들은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문과 아이들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 포기하고 국어 영어만 한다. 얘는 대학 못 가요. 수학은 필수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수학을 이제 뭐 학습지나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숫자 계산하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끝나요. 어린이집을 보내시면 숫자 몇 개인지 개수 세는 거 그리고 간단한 한 자릿수 덧셈 뺄셈은 이미 끝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학교 진도만 쭉 맞추시면 돼요. 제 수학에 대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행학습 많이 시키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보통 한 학기는 기본으로 시키고 중3 아이들이 고2 수학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돈 낭비 그리고 아이 스트레스 도움은 하나도 안 됩니다. 역효과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학 선행학습은 한 학기 이상은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냥 서울대학생 3,12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선행학습 수학을 한 학기 이상 해본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됐어요. 3,000명. 10%.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한 학기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이 정도 수준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1년 정도 해요. 사립대학교 중에 좀 후진대학교 있죠. 좀 득보대라고 하는데 그런 대학교가 좀 지잡대라고 하고 그런 대학교 아이들은요 선행학습만 2년씩 해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오래 해요. 많이 해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이 초등학교 가는 때까지는 그냥 학교 교육에 맡기셔도 돼요. 그리고 중학생 되기 전에 겨울방학만 잘 보내면 아이들 뭐 공부하는 데 큰 지장 없어요. 그러면 요만한 애기들 수학 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안 좋습니다. 네, 그 보시면 수학 만화책 있어요. 수학 만화책 있고 영어 만화책 있어요. 저도 영어 만화책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이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볼 때. 근데 학습에는 도움 안 돼요. 재미로 보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비싼 돈을 주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도서관에서 뭐 아이가 보고 싶어서 들려보는 건 상관없는데 굳이 그런다고 하실 거예요. 네. 주산이 계산 능력하는 그렇죠. 암산 능력에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주산을 시골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주산 이제 주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방과후 학습으로 많이 시켜요. 암산 능력에 도움이 돼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도움이 안 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키시면 도움이 돼요. 초등학교 전에 시키는 것도 유명해요. 많이 이르죠. 그럼 3살 때까지는 뭐 이렇게 주입이랑 예를 들어 숫자를 가르치는다거나 전혀 의미 없어요. 네, 전혀 의미 없고 3살 전 아이들 4살, 5살까지도 학습은 안 시켜도 돼요. 학습은 전혀 시키실 필요 없고 많이 놀아주시고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EBS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사교육이 필요 없습니다를 강사가 3명이 돌아가면서 20분씩 막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정말 불쌍하게 공부한다라는 걸 TV를 틀어줬어요. 20분 동안.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학부모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교육 필요 없다라고 강연을 열심히 한 그 그룹에서는 다 학원을 보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셨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학부모님들은 학원을 안 보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셨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학원에 보내실 거야. 근데 학원은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저도 학원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학원을 하고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데 학원은 절대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보고 나서 학원에 보내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80점 맞았다, 수학.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세요. 80점 이하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시고 70점 정도 맞았다.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60점 맞았다 그러면 학원 보내세요. 초등학교 수학 80점은 평균 점수가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수학 평균 점수는 90점대예요. 네. 그러니까 80점이면 조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90점 되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평균은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올백이에요. 모든 과목 전 과목 올백이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 다 그 정도는 해요. 올백이 10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중학교 가면 잘하겠지? 아니요. 중학교 가면 70점입니다. 잘하나요, 아이가? 네? 6학년.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착한 아이는 성적 오르기가 좋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부를, 요즘 아이들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성격이 좋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뻐요. 그런 아이들 부모님이 잘 사셔. 다 가졌어. 이런 애들이 운동도 잘해. 너무 슬퍼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가 성격이 나빠.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착한 게 제일 좋아요. 착하면 공부 잘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아이도 이쁘죠? 엄마 닮았으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아이도 이쁘고 성격 좋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 잘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영어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운전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7살 이후부터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을. 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을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워낙 애들 빨리들 하니까 그쵸. 우리 애만 가갖고 괜히 주눅 들거나 막 그럴까봐 더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해갖고 와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스트레스인데 그거를 참으셔야 돼요. 사리가 나와야 돼요. 그걸 참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옆집 아이랑 비교하는 거죠. 발달 과정이 다 다르고 아이가 잘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사리가 나올 때까지. 됐나요? 네. 오늘 오셔서 강연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주차권 여기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수고하신 강사님한테 박수 한 번 더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원래는 이렇게 의자 밑에다가 같이 저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 붙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분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제가 끝까지 남으시는 분 가위바위보. 오, 그거는요? 이기는 거 뺄까요? 다시 한 번요. 이기는 거 빼고